중학교 교사 김광국입니다. 우선 저희 학교 지난 여름에 그 소프트웨어 캠프를 진행했던 영상을 먼저 보고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에 관한 소개부터 시작을 해서 스크래치하고 제가 3D 프린터 모델링하는 걸 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같이 해주신 정보교과 선생님께서 스크래치, 또 기술 선생님께서 레고 마인드스톰으로 그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 학생들이 3가지 프로그램을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서 진행을 했고요. 레고 마인드스톰 안에서 로봇 안에서 코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컴퓨터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걸 레고 마인드스톰에 옮겨서 그걸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얘는 지금 저 책상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적외선 센서라든가 이런 걸로 그 진행하게끔 해봤던 겁니다. 저희 학교도 이게 앞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처럼 똑같이 교육과정 편성 운영 개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올 한 해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도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해서 교수학습 환경 조성하는 데 신경을 썼고요.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 모형을 개발해서 그걸 일반화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 두 분 초등학교 선생님들 되게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점이 우선 정보교과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기도 한데요. 반대로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교과 선생님이 전문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실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교과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책임감이나 이런 걸 느끼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선생님들께 드리는 게 되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같이 해주시는 선생님 중에 과학 선생님 한 분 계신데 실제로 이렇게 지켜보면 컴퓨팅 사교력이나 이런 걸 가르치고 계세요. 근데 본인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인식시키는 데 쉽지는 않았는데 그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과제로 그 교수학습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교내에 지금 현재 건물 전체에 거의 지금 80% 이상 AP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실에서나 무선 AP를 가지고 또는 스마트폰 또는 노트북을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그거 외에 이제 교사 동아리를 움직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뭔지를 알아야지 실제로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썼고요. 저희 현재 총 22개의 AP가 설치됐는데요. 그냥 AP를 그냥 설치하기보다는 학생망과 교사망을 분리했고요. 거기에 외부 손님이나 또는 선생님들 수업 중에 필요한 걸 다운받을 수 있도록 게스트 환경까지 하느라고 스위치 3개와 백본망 1대 이렇게 설치해서 좀 보안성도 좀 신경을 썼습니다. 실제로 건물에 모든 교실에 AP를 설치한 건 아니고요. 그 무선 공유기가 잘 전달될 수 있는 위치를 찾아서 총 22개를 했고 내년에 약 18개를 더 추가해서 운동장과 체육관까지 완벽하게 커버될 수 있는 환경을 꾸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 동아리를 움직여서 매월 정기적으로 한 차례 이상 모였고요. 그걸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이 뭔지 또 언플러그드 활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컴퓨터나 스마트폰 없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걸 인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피지컬 컴퓨팅으로 3D 프린팅 모델링이나 또 3D 프린터 사용법 또 아두이노로 실제로 로봇의 안에 들어가는 걸 꾸미고 겉을 꾸밀 수 있는 3D 프린터 이렇게 연결시켜서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 과제인 교육과정 편성 운영 모형 개발을 위해서 우선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교과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일반 교과들도 그 참여하신 선생님들께서 각자 교과에서 그 수업을 꾸며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술과정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동아리 쪽에서 특히나 기술 과목에서는 접근하기가 좀 좋은 것 같았습니다.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정보 컴퓨터라는 과목으로 주당 3차시 연간 112차시 수업을 확보했는데요. 그 안에는 정보 윤리나 또는 뭐 컴퓨터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 또 그런 부분으로 수업을 하고 실제로 소프트웨어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42차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문제 해결 방법을 키우는데 6차시를 언플러그드 활동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또 그 문제 해결 방법을 고민한 걸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결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6차시, 또 프로그래밍을 그렇게 고민한 것들을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구현하고 위해서 스크래치와 앱 인벤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뭐 스크래치에서는 진법 변환이라든지 또 그림판, 그 실제로 선생님께서 수업하실 때 뭐 칼라 수가 제한적이었는데 학생들이 응용을 해서 뭐 16만 칼라까지 응용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 색깔을 누를 때마다 빨간색을 건드리면 레드라고 말을 하고 앱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응용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뻤습니다, 그 학생들. 또한 미로 찾기 프로그램 등 이런 걸 진행했고요. 또 앱 인벤터로는 그 본인이 텍스트를 입력하면 말을 한다든지 또 말을 하는 걸 텍스트화 시켜준다든지 또 원하는 문자 보내기, 이메일 보내는 앱을 직접 개발을 해봤고요. 또 BMI, 요새 저도 그렇고 살이 많이 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BMI 본인의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지금 화면에 죄송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지금 개발된 앱인데요. 본인의 체중과 신장을 입력을 하면 자신의 BMI 지수가 나오고요. 그거에 따라서 자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는 앱입니다. 그러면 그 BMI 수업을 진행한 선생님 영상을 살짝 보겠습니다. 제작을 했었죠. 디자인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 디자인에 맞춰서 블럭으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어떻게 동작했나 실제로 스마트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160 반드시 이미지 같은 거 넣을 때는 뭐를 고려해야 됩니까? 저작권.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그리거나 사진을 찍은 것이든지 아니면은 CC 제로, 뭐 퍼블릭 도메인과 같이 저작권을 이렇게 허용을 해준 그런 자료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저 프로그램이 저 수업을 그 BMI 수업을 진행하는데 약 4, 5차시를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문제 해결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고민하게 시키고 거기서 디자인하는 과정도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본인의 그 배경 화면이나 이런 걸 본인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지정하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실제로 아이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흥미를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일반 교과에서는 국어 같은 경우에는 헥사 카드를 이용해서 양반전의 내용을 파악해서 그 스토리를 적어보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양반전을 읽고 그 역사 쪽의 흐름까지 같이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작도하는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 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 일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학생들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그 보드 게임을 개발하셔가지고 학생들이 그 보드 게임으로 흥미를 유발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일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또 사회과에서는 그 이번에 얼마 전부터 올해 초부터 서울시에서 야간 버스를 맞나요? 야간 버스. 그 심야 버스를 운행하면서 그 심야 버스 노선을 결정할 때 빅데이터를 이용했다는 말을 듣고 선생님께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 주변에 살기 좋은 환경을 꾸리기 위해서 어떤 걸 활용하면 좋을지 이런 걸 고민한 수업을 했었고요. 영어과에서는 생태계 균형에 관한 글을 읽고 그거에 따른 알고리즘 만들고 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기술과에서는
그 수업 시간에 그 설치한 AP를 활용해서 QR 코드 만들기를 진행했는데요. 그 뭐 창의 체험의 날 가는 방법을 설명해주는 페이지를 만들고 거기에 연동시키는 QR 코드 만들기, 또는 자기의 꿈을 설명하는 화면을 만들고 거기에 링크되는 QR 코드 만들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또 그 미술 시간에는 그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그 실제로 학생들이 장애 체험, 눈이 안 보이거나 말을 못하거나 귀가 안 들리는 체험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 물건을 어떻게 더 유니버셜하게 디자인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진행했는데요. 그 와중에 여름방학 때 이제 3D 프린터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실제로 그렇게 고민한 유니버셜 디자인된 가구나 이런 걸 3D 프린터로 모델링을 해서 출력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살짝 좀 생각을 못했는데 그 융합 수업을 이 녀석이 했더라고요, 스스로. 그래서 너무 기특하고 예뻤어요. 이거는 QR 코드 실습을 한 1학년 내용입니다. 제목을 안 썼는데. 제목 쓰세요. 지금 쓰시면 되지. QR 코드 내에 본인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학생들은 여기 봅시다. 여기 QR 코드가 있는데 옆에는 뭐냐면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이 있는데 지금은 자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다음 단계. 아 노답이야. 링크 URL. 그러니까 인터넷 주소 사이트를 야 어디 봐라 이게 아니라 뭐라고? 사이트 주소를 갖다 넣을 수 있어, 그렇죠? 그럼 링크하면 자기가 친구한테 야 이 사이트를 뭐 공부하는 사이트를 다 들어가봐. 말로도 할 필요 없이 링크를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은 동아리 활동인데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설 동아리로 창의 컴퓨팅과 소프트웨어 놀자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각각 15명, 16명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자율 동아리로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들이라는 팀을 만들고 약 50명 가까이가 활동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1, 2, 3학년이 합쳐져서 무학년제로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실제로 점심 시간에 모여서 팀별로 진행을 했고요. 그 이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 도와주기 위해서 3D 프린터 또는 뭐 코딩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했습니다. 지금 그 언플러그드 활동으로는 엔트리봇이나 또는 플로우 차트, 흐름도 꾸미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스스로 고민하고 그 안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요. 또 프로그래밍 방법에서는 스크래치나 또는 엔트리, 또 레고 마인드스톰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 또 레고 마인드스톰을 그 코딩한 걸 실제로 집어넣어서 피지컬 컴퓨팅으로 로봇가 움직이는 걸 실습하게 했고요. 또 아두이노, 또 3D 프린터에서는 실제로 아이들이 3D 프린터를 보고 혹해서 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3D 프린터 자체가 대단한 것보다는 그걸 모델링하는 게 더 힘들다는 거에 포인트를 줘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니 일단은 쉘로 파는 거야. 이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친구가 일단은 요새 이 발표 PPT 만드는데 바빠 죽겠는데 맨날 점심시간 쉬는 시간 와서 기술실 열어달라고 아니야 이건 하도 졸라가지고 제가 너 좀 PPT 곤란했었습니다. 그치, 2.1인가 2.1이었지. 이니까 얇잖아 그래도. 그럼 그 다음에가 이었나 옆으로 어떻게 봐? 이었나 이것도 뭐 학생들이 프로젝트별로 진행하다 보니까 프로젝트마다 진행하는 필요로 하는 게 달라서 제가 좀 고생을 하긴 했는데요. 나름대로 여기에 흥미를 붙인 친구들은 너무도 빠져서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이 실제 다른 수업과 비교해서 좀 더 참여하는 수업이 더 많고 실제로 자기들이 그렇게 한 것들이 실생활에 이용되는 걸 보면서 너무도 좋아했고요. 특히나
수업 시간에 컴퓨터나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뭐 아이들이 이 일을 진행하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소프트웨어 수업을 더 듣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졌고요. 또한 그 관련 동아리에서 더 활동하고 싶어하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이나 학부모 교사들에게 좀 더 소프트웨어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을 더 느낄 수 있는 연수나 교육을 좀 계속 실시하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 무선 AP를 운동장과 체육관까지 해서 어떤 수업이든지 그 AP를 접속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 그 연수를 더 진행하고 그 내년에는 소프트웨어 교육 중점으로 주 1차시씩 최소 연간 34차시 이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 방법이나 또는 그런 걸 찾는데 또 선생님들은 수업 방법을 개선하는데 좋은 소프트웨어 교육이 좋은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